그러면 네 번째로 학교에 가야 될 일이 몇 번이나 될까요? 저도 이게 되게 궁금했습니다. 저에게는 너무 현실이었거든요. 내 연차. 정말 아이들 때문에 연차를 며칠이나 썼는지 모르겠어요. 병원도 가야 되고요. 근데 학교에 가야 되는 도대체 그 며칠이 며칠이냐? 학교에 직접 참석해야 되는 행사가 거의 없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운동회는 아이들끼리 치르는 경우가 요즘에는 더 많은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오시는 것보다. 그리고 요즘에 학부모 총회는 공개 수업이랑 거의 동일한 날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가보니까 안 오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학부모 총회에서 뭐 선발되실까봐 아예 안 가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그렇지 않고 아이들 공개 수업에 꼭 가시고요. 그리고 그 후에 이루어지는 학부모 총회는 자유를 맡겨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부모 상담이 있습니다. 학부모 상담은 대면 방문과 전화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부모 상담의 경우에는 대면으로 가서 이제 선생님과 인사도 나누고 상담을 직접 하면서 이제 서로의 감정의 교류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걸 하면 참 좋겠지만 전화로 하셔도 절대 무방합니다. 전화로 하셔도 모든 중요한 얘기들은 충분히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니까 그거는 부담 가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다만 또 참석해야 되는 게 한 가지 있는데요. 녹색교통봉사는 참석을 하셔야 돼요. 아마 1년에 한 번일 것이고요. 이거는 보호자 두 분 중, 뭐 아버지, 어머니 두 분 중 아무나 가셔도 되는 것이고 상담도 아무나 가셔도 되는 거고요. 녹색교통봉사는 반드시 1년에 한 번 이상은 있는 것 같아요. 그 대신에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30분, 40분 정도를 교통봉사를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시간차가 되는 회사가 있다면 시간차 아니면 반차 이런 것들을 사용하셔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학부모 상담 오는 거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대체 어떤 말을 해야 되나, 뭐 무슨 말을 하시나, 뭐 그런 경우가 많죠. 저는 요 3단계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가정에서는 어떤데 학교에서는 어때요? 그러면 우리 함께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3단계요. 그래서 한번 보실게요. 첫 번째, 교과 관련한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선행학습을 하지 않고 진학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어떻게 해요? 잘 따라가나요? 만약에 잘 따라가고 있지 못한다면 제가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집에서 어떻게 아이를 지도하면 될까요? 아니면 잘 따라가고 있다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친구 관계도 궁금하잖아요. 저는 이런 거 너무 궁금하던데. 그래서 선생님, 가 풀쑥풀쑥 그냥 손이 먼저 나가요. 친구들과 학교에서 잘 어울리면서 지내나요? 선생님이 역시나 계속 학교에서도 아이들 이렇게 때리면서 다닌대. 그러면은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까요? 선생님께 선생님의 전문성을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사사받는 마음으로 이렇게 여쭤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세 번째로는 정서와 학교 생활 관련해서 우리 애가 편식이 너무 심해요. 학교에서 급식할 때 너무 힘들어하지 않나요? 생각보다 너무 잘 먹어요. 감사합니다. 집에서도 이렇게 더 지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보시면 그래서 C줄, 날줄이 엮어져야 돼요. 가정에서 학교에서 함께, 그리고 교과, 친구 관계, 학교 생활, 정서. 이런 것들이 엮여져야 된다. 그래서 뭐든지 마지막에 선생님과 내가 협업하는 동업관계잖아요. 전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정에서 함께 좀 도와줄 수 있는 부분, 제가 정말 돕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드려야 우리가 진짜 동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정에서 함께 도울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지 그거를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선생님이 아이 학교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어떤 점들이 너무 칭찬할 만한지 그런 거를 막 줄줄줄줄 다 메모를 해놓으셨던 것들을 막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러면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집에서 더 그렇게 잘 지내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채워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20분의 시간 동안 도대체 어떤 말을 채워나가야 될지 너무 고민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은 이 C줄, 가정, 학교, 함께, 그리고 날줄, 교과, 친구관계, 학교생활, 정서, 요거를 잘 엮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선생님마다 소통하시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 업무용 폰이 있으셔서 수시로 연락을 할 수 있는 핸드폰을 공개하시는 선생님이 계시고요. 두 번째는 하이클래스라는 어플 같은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이톡 문자나 전화를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아니면 세 번째로 학기 초에 카톡 채널을 개설하셔가지고 그 창구로 메시지로 연락 주고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을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네 번째로는 스마트 이알림이 우리가 필수로 깔아야 되는 어플이죠. 그 어플을 이용해서 알림장으로 주고받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다섯 번째로는 반전화번호를 오픈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이거는 일반 전화번호입니다. 핸드폰 번호는 아니고요. 그렇고 또 여섯 번째로는 교무실 전화번호를 알려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1번부터 6번까지 나열한 것 중에 계속 그 소통의 개방 창구의 개방도가 점점 낮아지는 그런 순서인데, 그리고 저는 그 지각과 결석에 대해서 바로바로 알리고 좀 제출하라는 서류를 하루 이틀 내로 빨리빨리 내는 부모가 정말 좋으신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서류를 처리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그것만이라도 내가 정말 선생님 너무 도와드리고 싶어요 하는 티를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각껴서 알려드리고 제출하는 서류를 하루 이틀 내로 잘 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교회 체험학습, 그것도 이틀 전까지는 내야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막 바로 전날 내시지 않고 이틀 전까지 내셔가지고 학교마다 또 그 이틀과 3일과 4일과 5일과 이런 것들은 다 차이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이제 따져보셔가지고 그 시일에 맞춰서 잘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 알림장도 잘 살펴보세요. 그래서 그 알림장에서 뭐를 숙제를 해야 되는지, 집에서 뭐 사진을 인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지원해야 되는 부분을 잘 챙기셔야지 담임 선생님과의 신뢰가 잘 쌓이고 우리 아이가 그 담임 선생님과의 신뢰가 쌓이고, 그러니까 내가 담임과의 신뢰가 쌓인다는 것보다 자녀가 내가 거울이 된다는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사소한 것을 그 알림장에 포스트잇을 붙여서 아이에게 이것을 꼭 선생님께 그 구두로 전달하라든지 아니면 선생님께 이 포스트잇을 보여달라는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전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선생님께서 뭐 메시지나 이런 창구를 전혀 개설하지 않으셨다면요. 그리고 저는 그 자녀의 자기주도성을 키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알려야 될 사항을 아이 입으로 직접 선생님께 전달하는 연습,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체험학습을 가야 돼. 지금 한 주, 2주 뒤에 가야 돼? 그러면 미리 구두로 알리고 저희 가정이 뭐 며칠 뒤에 며칠 날부터 교회 체험학습을 간대요. 그리고 엄마가 오늘 서류 내실 거래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알리는 걸 연습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런 연습들이 나중에 고학년 돼서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나의 생활에 관련된 것이 깜깜이가 되지 않도록 아이에게 계속 알려주고, 너의 생활이 이렇게 진행될 거야. 그래서 선생님께 이렇게 전달드려야 돼. 나중에 선생님이 아이에게 물어봤는데 아이는 아무것도 몰라. 그런 경우도 있어요, 많이.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각한 이유 같은 경우에도 물론 엄마가 톡으로 다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그것대로 하시되 아이에게 지각한 이유를 선생님께 잘 말할 수 있도록 아이에게도 말씀드려야 돼요. 말해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 뭐 어디가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서 너무 오래 있게 되어서 그래서 지각하게 되었어요 라고 선생님께 말씀드려라. 그럼 선생님이 너 혼내지 않으실 거야 라고 아이에게 안심을 주면서 좀 아이에게 그런 안심과 또 자기주도성을 키우는 교육도 같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